귀태, 본회의 누드사진 검색 의혹 등 국회에서 연일 부끄러운 언행이 계속되고 있지만 현재 시스템으로는 처벌이 쉽지 않다. 현행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규정대로라면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사례를 살펴봐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안 처리 실적은 미미한 상태며 이런 가운데 최근 징계안은 폭증세를 보이고 있다. 의원 징계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빈 껍데기뿐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윤리특별위원장의 임기를 마치고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군현 의원과 윤리특위 실질화와 예결산 심사 강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본다. 요즘 국민들은 막말과 정쟁을 일삼는 정치권과 팍팍한 살림살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정치권의 분발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19대 국회에서 첫 윤리특위 위원장을 지내고 현재 예결위 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 모시고 막말 국회와 비어가는 나라 곳간 해법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위원장님, 일단 본론을 본론을 시작하기 전에. 네. 정치권이 지금 꽉 막힌 전국을 탈출하기 위한 어떤 카드로 여야 대표회담을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요것도 나락을 긋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축구는 골로 말하고요. 네. 정치는 성과로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모여서 어떤 국민들에게 뭔가 줄 선물, 성과를 가지고 만나야지 그냥 만나서 뭐 사진 찍고 그런 만남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좀 여야 간에 조율을 해서 다듬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만나야 된다는 필요성, 당위성은 있지만. 그럼요. 그 행사로 그냥 요식행위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예. 위원님 요즘 민생 현장 많이 돌아다니실 텐데 어떻습니까? 서민들 살림살이. 어렵죠. 지금 막말할 때도 아니고 NLL 문제 가지고 그렇게 소모적인 논쟁을 지나치게 벌려서는 안 되고 NLL은 분명히 사수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보다 생산적인 국회를 운영해야 된다고 보고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이제 우리 통영 고성 지역에 가두리 양식장 생선들이 모두 전멸을 했습니다. 적조 현상 때문에. 예. 그래서 한번 둘러보고 또 올라와서 토요일은 제가 한우농가 협의회에서 속값 인상 그리고 사료값 인하 요구하는 삭발 단식 투쟁하는 데를 또 위로 방문차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권이 이런 소모적인 것보다는 민생을 챙기고 정말로 민생을 보듬어왔는 그런 일에 좀 중점을 두어서 네. 일을 했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민도 축산 농민도 전부 좀 힘들다는 목소리가 계속 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정치권의 이런 막말 이게 사실은 어떤 정치권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이거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은 어떻게 나와야 되는 겁니까? 이제 윤리뿐만 아니고 모든 상임위가 전체 회의를 열려고 하면 여야 간에 합의가 돼야만 열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합의가 안 되면 못 열면 결국 많은 사람들이 윤리 뭐 하려고 존재하느냐 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1년 윤리위원장을 해보니까 제도가 말이죠. 현행 국회법이 여야 합의 안 되면 징계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법을 고쳐야만이 되겠다 해서 제가 이제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예. 내용은 어떻습니까? 여야 합의 없이 그러면은 이런 막말 의원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까? 그럼? 그 법만 통과된다면 네. 열리는 거죠. 예. 핵심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이제 징계안에 윤리위에 제출이 되면 90일 동안 반드시 심사를 끝내도록 심사 기한을 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90일 내에 심사를 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본회의로 바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 표결하도록. 근데 표결을 하려고 하면 뭐를 표결해야 할지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출석 정지를 시키라든지 공개 사과를 시키라든지. 예.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이제 징계 요구안을 낼 적에 반드시 징계의 종류를 명기하도록 이렇게 하고 예.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제 국회의원 징계 안 하고 또 국회의원 자격심사
심사하는 거, 그 두 가지가 이제 윤리의 핵심인데, 그 두 가지 안은 지금 국회법에 그 여야가 입장이 다를 때는 안건 조정 회의를 구성 요구안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데, 징계 문제하고 의원 그 자격 심사 문제는 안건 조정 제도에서 배제하라는 겁니다. 네. 그 세 가지가 핵심 사항입니다. 근데 배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배제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초기에 예를 들면 선진화법, 정부 조직법을 예. 박 대통령이 이제 자기 국정 철학을 실현하려면 그 수단이 이제 정부인데 정부 조직이 정해져야 이제 모든 국정 과제를 수행을 할 수 있는데 야당에서 그 정부 조직법을 놓고 안건 조정 위원회를 구성해서 예. 그 서로 입장이 다르니까 그 좀 안건 조정 그 요구안을 제출을 했거든요. 예. 그 안건 조정 요구안이 들어오게 되면 90일간 그 안건에 대해서 또 못 다루게 돼 있어요. 예. 사실상. 예. 그러니까 징계안하고 자격심사는 안건 조정 그 제도에서 배제해서 예. 그건 안건 조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렇게 돼야 제가 속도를 내기 위한 장치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속도를 예. 내기 위한 장치죠. 예. 예. 이석기, 김재현 의원 두 의원 자격심사안이 올라갔다가 위원장님 처음에 위원장 네. 하실 때 그때도 이게 잘 통과가 안 됐었죠. 예, 윤리위 전체 회의에 와 있는데 여야 합의가 안 되니까 전체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못 다루고 있는 거죠. 예. 그 이제 자격심사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적인 게 이제 그 국회의원이 적격한 적법한 당선인이 아니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인데 그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지금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돼서 윤리 네. 전체회를 못 열고 있는 거죠. 예.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법안이 된다면 이제 징계 종류를 명기해가지고 올려놓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사 진행을 이게 지금 방해하는 장치를 제거하면 속도를 내면서 이게 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문제는 이제 그 법이 이제 통과되느냐가 이제 예. 문제죠. 그 국회법은 이제 운영위에서 이제 다루기 때문에 예. 여야 원내 대표단이 자동 운영위원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예. 그 운영위에서 그 법을 빨리 다뤄서 그 법을 통과시켜야 예.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인데 국민의 대표에 맞는 그 언행을 해줘야지 국민들이 신뢰하고 그 국회의원을 좀 존경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법이 뭐 일부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의 품격을 높이려고 하는 입법 취지가 좋고 하기 때문에 그 국회의원님들이 본인이 당당하고 또 뭐 끊길 게 없다고 생각한다면 다 그 법에 찬동을 해서 예. 그 법을 통과시켜 주리라고 저는 네. 믿습니다. 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 막말은 왜 자꾸 반복되는 겁니까? 이제 저 이제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네. 왜 정치하시는 분들, 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인데 왜 이렇게 말이 입이 거칠까? 국민들에게 실망을 줄까? 이런 게 좀 어떻게 보면 가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국회의원 본인의 이제 자질과 품격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예. 국민들에게 그런 막말하고 그 국회의원으로서 적절치 않은 언행을 한 사람들을 공개를 해가지고 네. 가장 그 막말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 장치는 선거에서 국민들이 심판을 해서 떨어뜨려야 됩니다. 네. 그런 사람들은. 예. 네. 그런 구도로 가야 그런 일이 막말이 네. 개발되지 않는다 이런 네. 말씀이시네요. 관련해서 막말 처벌법 뭐 이런 방지법 이런 법안도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근데 막말 처벌법 뭐 오죽하면 그런 법을 냈겠습니까만은 그 뭐 법도 법이지만은 그건 다뤄봐야 되겠지만은 네. 중요한 거는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네. 그 좀 품격을 유지할 수 있는 자정하는 노력을 저는 해야 되고 또 국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판해서 자격 없는 사람들은 선출해 주지 말아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좀 화제를 조금 돌려서 네. 예결산 위원장 맡고 계시니까 네네. 예, 올해 세수가 벌써 상반기에 10조 원 가까이 좀 모자라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내년 예산이 더 걱정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예산을 잘 짜가지고 내년에 나라 국가는 좀 잘 관리를 해야 될 책임이 또 위원장님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 세수 부족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올해 세수가 한 10조 넘어 부족할 것으로 봅니다. 예. 그러면 작년에 계획 세워놨던 것을 올해 이제 12월 말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예. 확정적인 세수가 얼마나 모자랄지 가봐야 되겠지만 대략 지금 예상이 이제 한 10조 정도 모자랄 것으로 추계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관련 정부 부처에서 그 대책을 연말에 가서는 세워야 되겠죠. 예.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예. 추경을 또 편성을 해야 될지 전반기에 한번 이제 박 대통령께서 이제 말씀이 계셔가지고 추경을 편성을 했거든요. 예, 한번 했죠. 예, 근데 아마 또 한번 편성을 해야 될지 어째야 될지는 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네. 7월이기 때문에 예.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세입도 중요한데 세출, 특히 돈을 어떻게 쓰느냐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예산을 어떻게 짜고 또 네. 국회에서 어떻게 예산을 심의하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미 그 정부 부처들이 예산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래서 그 과정이 좀 투명하지 않아서 이 예산을 막 밀어넣기 한다 이런 네.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작년에 우리가 이제 정부 1년 예산이 금년 예산이죠. 그거를 작년 연말에 이제 짠 거 아닙니까? 342조 정도 작년에는 편성을 했고 예. 올해 이제 모든 정부 부처가 기재부에 현재 6월 말로 제출한 예산 규모는 364조, 6.6% 증가해서 예. 한 22조 정도 증가한 364조 7천억 정도 네. 현재 부처에서 기재부로 넘어와 있습니다. 네. 넘어와 있는데 올해는 이제 핵심적인 게 새 정부가 출범을 했고요. 새 정부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저희 이제 얘기를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현 정부 박근혜 정부의 국정 철학과 국정 과제들이 차질 없이 예.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올해 예산의 편성 방향은 대략 큰 것이 이제 복지 쪽에 좀 네. 많이 신경을 쓰고 또 이제 일자리 창출 70%대까지 일자리 창출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일자리 창출, 민생 경제, 그리고 뭐 국방 안보, 문화 융성 이런 쪽의 예산들이 좀 정액이 될 것 같고요. 예. 암만 해도 이제 SOC 예산에 대해서 그동안에 좀 이제 너무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았느냐 해서 SOC 쪽, 뭐 환경 쪽 이런 쪽 예산들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작년 19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10년째 예산안을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겨서 지금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이제 국민들이 그때마다 상당히 실망을 많이 했고 다행히 이제 지난 국회에서 19대 국회 첫 해는 네. 이런 뭐 날치기 처리라든가 이런 건 없었습니다만 네. 올해도 이제 또 이 법정 처리 시한 잘 지킬 것이냐 요것도 이제 걱정이 많을 텐데 위원장님 어떻게 올해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네네. 법정 기한을 꼭 지키도록 예.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10월 2일부터 이제 12월 2일까지 헌법에는 12월 2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국회에서 이제 그거를 빨리 확정을 해줘야 네. 그 예산 규모에 따라서 이제 광역 시도에서 예산이 이제 규모가 짜지고 그 광역 시도까지 짜지면 이제 그것이 전국에 200개 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이제 내년도 예산을 규모나 내용을 편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해주도록 노력하는데 다만 이제 가을 국회가 예산 국회이기는 합니다만은 예. 법안 심사가 가을에도 꽤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법안 그다음에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또 대정부 질문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이 겹쳐 있기 때문에 심사 기일이 충분치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자꾸만 다른 일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심사가 자꾸 늘어져서 막 연말까지 그러는데 하여튼 심사 기일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예. 가능하면 좀 많은 날수를 심사를 해가지고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12월 2일 법정 기한을 올해는 꼭 지키도록 예. 제가 좀 예결위 위원들이 아직 야당 명단이 안 들어왔습니다. 예. 야당은 다 들어왔는데 예.
그 확정되면 예. 빨리 그 첫 회의를 열고 해서 예산 심사를 하기 전에 이제 가능하면 결산을 먼저 해야 됩니다. 작년에 예산 이제 지출한 거에 대해서 제대로 썼는가, 이것이 이제 결산 심사인데, 결산 심사를 가능하면 빨리 8월에 좀 마치도록 하고, 네. 8, 9월부터 하여튼 예산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본격적으로는 네. 10월 2일 되기 전이라도 하여튼 예산에 대해서 여야가 좀 머리 맞대고, 국민을 우선해서 예. 좀 심사를 독촉도 하고 또 최대한 네.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야가 막판에 예결 위해서 특히 쪽지 예산이라고 하죠. 이렇게 예산 밀어넣기, 네네. 각 지역구 챙기기 이런 게 네. 상당히 또 지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어떻게 그런 거 좀 막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야죠. 예. 이제 쪽지 예산이라는 게 이제 정부 부처를 통과하지 못했고 또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했고 한 거를 예결위 마지막 판에 이제 자기 지역구 예산을 집어넣는 것으로 이렇게 이름이 좀 아주 나쁜 것으로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어서 그런데 네. 실질적으로 예산을 다루다 보면 이제 정부 부처의 입장하고 기재부 입장하고 조금 이제 조율 과정에서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또 국회에서 보는 입장이 정부 부처에서 예산을 짜놓은 거하고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국회의원이 자기 네. 지역구 예산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노력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뭐 비난할 일은 아니죠. 네. 노력을 해야죠. 노력을 하는데 올해는 제가 가능하면 예결위뿐만이 아니고 상임위에서 문제로 제기된 사업에 대해서만 그 추가 반영을 해주는 식으로 네.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쪽지 예산 논란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노력.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